안녕하세요. 진리의 과학의 진리입니다. 이번엔 11번째 시간으로 탄성과 진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성과 진동이 기본이 되는 후계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용수철의 합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수철과 질량 사이의 운동인 단순조화 진동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그 운동 중 하나인 진자 운동을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로버트 훅이라는 분은 뉴턴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유인력 법칙을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의견이 묵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탄성력과 변형의 선형관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현미경을 최초로 개발하셔서 미생물을 최초로 관측했다는 점에서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후계 법칙 그러면 이 갈고리 훅을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분 이름이 훅이라서 이렇게 쓰고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굳이 용수철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체의 질량을 1개도 달아보고 2개도 달아보고 3개도 달아봤을 때 그 변형되는 양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 질량과 선형관계를 가진다였습니다. 그래서 힘과 변형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진동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물리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후계 법칙은 제가 전공한 것 중 하나인데 저한테도 많이 어렵죠. 자,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대로라면 용수철이 물체한테 가하는 탄성력은 초록색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용수철을 늘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힘은 파란색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 방향에 의해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탄성에 대한 법칙들이고, 이제 용수철의 합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벽에 용수철을 걸고 파란색 방향으로 용수철을 당겼을 때는 우리는 물체를 분리해서 자유물체도로 봐야 되는데, 이 용수철 자체가 멈춰 있기 때문에 초록색 방향으로도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용수철 자체는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벽 역시 용수철이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얻을 겁니다. 이 힘들을 모두 F라고 같은 크기를 가진다고 놓아도 괜찮아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은 겁니다. 자, 분명히 왼쪽에 있는 형태는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형태도 움직이지 않죠. 용수철만 떨어뜨려 놓고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양쪽으로 전부 다 mg의 크기만큼 용수철에 힘을 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용수철이 같은 변형을 받고 그 변형량이 모두 mg를 k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용수철을 합성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1번과 2번과 3번 용수철이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가 F만큼 힘을 준 상태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 용수철들을 모두 분해시킨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모두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힘을 받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늘어난 길이는 1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2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그리고 3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로 다 더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표할 수 있는 용수철 이 전체의 합성을 대표할 수 있는 등가탄성 계수는 전체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값을 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F들이 전부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로 등가 탄성 계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똑같은 힘을 받는 용수철들의 합성은 그 각각의 탄성 계수의 역수들을 더해준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형태로 등가 탄성 계수가 가능합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직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단 직렬이라고 다들 얘기하니까 저도 직렬이라고 적긴 적었어요. 자, 직렬일 경우에는 이렇게 역수들의 합을 다시 역수를 취하는 형태로 탄성 계수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모든 용수철이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합성 힘이 가해진 만큼 델타 X만큼 변형이 일어날 텐데, 자, 이때는 모든 용수철이 델타 X만큼 동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힘을 합성시키는 방식으로 1번 용수철의 힘과 2번 용수철의 힘과 3번 용수철의 힘을 합한 게 이 최종으로 우리가 가해준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가 탄성 계수를 구할 때는 이 합성된 힘을 델타 X만큼 나눠준 값, K1 더하기 K2 더하기 K3가 합성된 등가 탄성 계수다 라고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먼저 A구역에 대한 등가 탄성 계수를 구해야겠죠. A구역의 등가 탄성 계수를 구했으면 이제 이 전체 영역의 등가 탄성 계수를 단순히 더하는 형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이번엔 조화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을 때는 A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할 때 플러스 방향을 정확하게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A는 X에 종속되는 변수입니다. A는 X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A 방향에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 한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구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 F 방향은 MA인데 그게 마이너스 KX와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봅시다. A는 붉은색으로 보고 X는 초록색으로 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속도는 X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꼴들을 보면은 이 2번 미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함수는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는 삼각함수밖에 없어요. 뭐 자세하게는 이거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만 일단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져갑시다. 이렇게 되면 X를 우리는 특이한 형태로 정확하게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X를 삼각함수 사인에 어떤 특정한 상수를 곱해준 것,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에 이거는 고정이에요. 이거는 고정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p라고 읽는데 이 p는 위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일반항을 정의를 했을 때 x를 실제로 시간에 2번 미분해보면 이런 꼴이 나오고 이 꼴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0이 되는 값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삼각함수 안에는 각도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통째로 세타라고 봤을 때 이 시간의 개수, 그거를 우리는 각속도라고 정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단순화 시켜보면 x를 a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x는 변위, 그리고 a는 진폭, 이 움직이는 폭, 그리고 오메가는 각속도, 그리고 phi는 위상,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절대 바뀌지 않는 거는 이 오메가예요. 이 오메가는 이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기는 이 오메가 t가 2파이만큼 움직인 값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리를 해보면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값, 그게 이제 주기가 됩니다. 한 주기, 두 주기. 그리고 진동수는 단순히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정의를 하죠. 여기까지가 단순 조화 진동의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용수철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 꼴을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했을 때 이 값이 통째로 아까 얘기했던 각속도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체의 움직임을. 자, 운동 방정식을 세웠을 때 분명히 주기랑 진동수가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꼴만 보면은 주기가 얼마다 라고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동수도 역시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요? 하면은 이거는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초기 값을 무조건 줘야지만이 일반항이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저희가 구하지 못했던 A와 phi, 진폭과 위상의 경우에는 초기 조건, 이 x0와 v0, 그러니까 초기 위치랑 초기 속도를 알아야지만 이 두 개의 식이 나오죠. 연립방정식의 미지수가 a와 phi 두 개인데 x0와 v0를 줬으면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x0나 v0 중 하나를 0으로 줘서 계산하기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단순조화 진동이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지 제가 시뮬레이터를 좀 가져와서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출처는 ophysics.com입니다. 주소는 여기 표기된 대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식들을 정리해보면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그리고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랬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숫자랑 이 숫자입니다. 5가 질량, 그리고 20이 k일 때 오메가는 2가 되죠. 2가 되기 때문에 주기는 파이만큼 계산이 돼야 돼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시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한 주기죠. 자, 그래서 영상은 두 주기쯤에서 끝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한 주기죠. 한 주기가 3.14초 정도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들고 와 봅시다. 이번에는 질량을 4배 늘렸어요. K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자체가 1이 되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가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갔다가 돌아오는 게 한 주기예요. 그래서 영상은 한 주기에서 끝이 나는데, 보시면은 한 주기가 6.28초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2파이가 되는 값이죠. 자, 이번에는 이 K를 80으로 한번 늘려봅시다. M은 20kg이에요. 그랬을 때 결과는 첫 번째랑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오메가 값이 같으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한 주기 끝났고 이제 두 주기 끝나는데, 이 한 주기가 3.14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운동 방정식만 세우면 주기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신 겁니다. 이 M과 K가 각각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겁니다. 자, 진자 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보실게요. 이 추가 줄에 매달려서 움직일 때 일단은 중력이 작용할 텐데, 이 중력은 제가 무조건 합성 분해를 시켜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분해를 시키면 장력하고 mg 코사인 세타, 이 두 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힘만큼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이 두 개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 조건을 알아보면, 중요한 거는 지금 플러스 방향을 한 시스템에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은 거예요. 시계 방향을. 그렇게 되었을 때 A가 이것처럼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 호도법을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L 곱하기 세타를 2번 미분한 값, 이거를 가속도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ML에 세타를 2번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다. 왜냐하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요. 자, 됐죠? 자, 근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그리실 때는 이 y는 x랑 이 y는 sin x, 이 두 개 그래프에서 이 두 부분이 초기에는 겹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세터를 한정을 하면 사인 세타와 세타를 같다라고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식들을 사인 세타를 제거할 수 있죠.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꼴을 좀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꼴이 나눠지는데, 제가 아까 이것을 통째로 오메가 스퀘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기가 계산되는 거예요. 주기가 오메가가 계산됐기 때문에 2파이 루트 g분의 L, 다시 얘기하면 중력과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짧아지고 이 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주기가 길어지는 형태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서도 이런 꼴로 운동 방정식을 정리해서 주기를 바로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운동 방정식 꼴, 이거는 이제 미분을 좀 다르게 표시한 형태인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꼴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오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 만약에 초기 값이 주어진 형태라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A와 phi, 진폭과 위상을 계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감쇄 진동과 가진, 이렇게 알아볼 건데, 그것은 너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심화된 형태로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의 마무리고요. 자, 마무리로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커플드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질량이 붙어 있는 형태의 운동도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알고 계신, 지금 이제 배우신 단순 조화 운동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뭐 3학년이 되시고 4학년이 되시면 배우실 것을 좀 미리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의 마무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의 과학의 진리였고요. 다음번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